네, 안녕하세요. 동아시아 연구원장 손열입니다. 어, 저희 보통 이렇게 회의를 하면 천천히 오시는데 오늘은 어찌된 일인지 그 회의 시작하기도 전에 이렇게 다 와주셨어요. 그래서 어, 동아시아 연구원 사상 초유로 예정된 시간보다 3분 일찍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어, 이렇게 추운 날씨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저희 오늘 컨퍼런스는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와 정치 개혁이란 타이틀로 컨퍼런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저희 이 컨퍼런스는 어, 지난 11월, 작년 11월에 기획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초동 모임을 하면서 한국 정치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 양극화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한국 사회 그리고 한국 정치의 양극화 문제를 좀 본격적으로 다뤄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연구를 진행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월 3일에 대형 사고가 터지고 그런 사고들이 사실 따지고 보면 이렇게 대한민국이 분열되고 분단되는 그런 그 현상과 현실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지만 그 자체가 또 저희의 연구의 정당성을 상당히 강화시켜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를 진행하면서 올 1월 22일, 24일에 걸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을 해서 오늘 그 결과를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연구 결과 발표는 오늘 5개의 주제를 커버를 하고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 비슷한 시간입니다. 오후 3시에서 5시 동일한 자리에서 2부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쭉 나와 있는 주제가 있고 2부에는 조금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서 이 우리 사회에 이렇게 말씀드릴까 이대남과 이대녀 의 그 이번에 그 계엄이나 탄핵을 둘러싼 그들의 정치 성향들 그리고 고령층 70대 이상의 분들의 그 정치 성향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고 SNS 분석이 또 있고요. 그리고 외교 정책에서도 지금 이런 그 양극화, 진영 대결이 또 드러나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 아마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외교 정책의 양극화 문제도 다룰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총결산으로 정치 개혁 문제를 금요일 날 다룹니다. 그래서 그거를 미리 좀 소개를 해드리고 저희가 지금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주요 결과를 지금 발표를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오늘 오전에 몇몇 일간지에서 보도가 됐고요. 그리고 오늘 또 발표하실 분들께서 상세히 결과를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주요 여론조사 결과를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고 대신에 저희 그 이번 10개 주제를 통해서 관료하는 한 네 가지 큰 포인트들을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정리를 해보자 합니다. 첫 번째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메시지는 한국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라는 것, 백슬라이딩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한국 정치 체제가 민주주의적이라고 보는 그 수치는 국민의 과반수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과반수가 되지 않는 것은 저희가 지난 4년 전에 조사했을 때에 비해서 조금 더 나빠졌다. 그러니까 계속 국민들은 민주주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국 정치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가 되겠고요. 그 과정에서
심지어는 민주주의보다 독재를 선호한다라는 비중도 물론 20%가 안 되지만 그런 것들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또 주요 우리 정치 제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회나 법원이나 선관위 이런 주요 기구에 대한 국가기구에 대한 신뢰도도 20%에서 30%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어, 헌재의 결정이 어떻게 날지는 몰라도 지금 저희 이걸로 보면 2, 30% 정도만 신뢰하고 있는 속에서 이게 어느 정도 설득력을 얻을 것인지에 대한 걱정도 저희가 좀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굉장히 악화된 지수들이 나왔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런 민주주의의 후퇴, 이 심각한 정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아마 논문에서 발표해서 나오겠습니다만 2021년도 저희 조사, 4년 전의 조사와 그때 조사는 대선을 앞두고 한 조사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사를 보면 국민들이 자신의 이념 성향을 밝히는 그 비중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진보 27, 보수 27, 중도 46 해서 변함이 없습니다. 4년 동안. 그런데 이념 지형에는 변화가 없으나 양대 정당 두 이념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는 양대 정당에 대한 비호감은 급격하게 지금 늘어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반수 이상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대해서 비호감을 보이고 있고 더군다나 국민의힘 지지자가 민주당에 대한 비호감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가 국민의힘에 대한 비호감은 뭐 거의 90%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 다른 저희 동아시아 연구원 조사로 북한의 비호감, 북한 정권에 대한 비호감, 그리고 중국에 대한 비호감보다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의 이런 분열, 이것들은 정서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와 있다. 따라서 이것을 우리는 이제 정서적 양극화라고 부르는데 한국 사회는 이념적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기보다는 정서적인 양극화가 굉장히 강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이 저희의 두 번째 포인트고요. 세 번째는 이런 양극화,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 이런 분열과 양극화는 주요 정책에 대한 분열 그리고 나아가서 주요 제도에 대한 신뢰에 대한 분열도 일어나고 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도권 정치나 제도권 제도 기구에 대한 신뢰가 점점 떨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결국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파퓰리즘이 부상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기존 제도권 정치에 대한 불만이 새로운 형태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게 남의 나라의 미국의 문제 혹은 영국의 문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도 이것을 상당히 심각하게 걱정을 해야 될 그런 토양들이 서서히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세 번째 포인트고요. 마지막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는 이 양극화, 우리 사회의, 우리 정치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 따라서 현재 정치권에서의 여러 가지 제도 개혁 노력들이 있는데 그것이 당장은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를 이제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제도 개혁 문제가 있지만 조금 더 깊이 가보면 결국은 이렇게 우리 사회가 분열되고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헌법적으로 이것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를 정말 심각하게 고려를 고민해야 될 그런 시기가 왔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제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